like replacing what Son was, a kind of goal scorer for Tottenham from out wide. I think you're not going to get many better options who've got such a big potential upside than Tell. I really like Tell as an option to kind of be that Son long-term replacement. I don't think Spurs are going to pay the £60 million for him, but Bayern are very keen to get rid of him because they know there's money there to be made. Big if, but if they win it, is that going to be enough for him to keep his job? I think he will leave. So do I. Okay. And who takes over? Is it going to be a Scott Park? 우리는 손흥민의 중장기적인 대체자를 찾아야만 하고 오도베르나 무어 중 하나가 갑자기 월드클래스로 변모하지 않는 한 당장의 대체자로 보기엔 너무 어리다. 이상적인 것은 20대 중반에 누군가를 영입하고 단기적으로 손흥민의 자리를 이어받고 오도베르와 무어가 성장하는 동안 대체자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제 레비는 엄청난 수준의 아시아 수익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모든 곳을 채우고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나 태국의 곳곳에서도 손흥민의 포스터를 봤다. 팀은 그에게 연간 900만을 지출했지만 그는 스폰서십만으로 클럽에 4,400만 파운드를 안겼고 여기에 추가로 유니폼과 굿즈 판매 금액까지 벌어들였다. 이런 수익은 다른 어느 누구도 재현할 수 없다. 손흥민은 슛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엔제의 전략과 전술은 그의 득점 능력을 차단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엔제만의 탓이 아니라 토트넘에는 손흥민만큼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펼치는 다른 선수가 없기에 그가 캡틴이자 플레이메이커, 윙포워드, 스트라이커이자 수비수로 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손흥민의 몸은 하나이지만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멀티태스킹을 해야만 했고 그는 당연히 경기마다 엄청나게 지쳐 있었다. 그의 에너지는 낭비되었고 정말 황당한 것은 그런 경기가 끝나고 우리 팬들이 왜 손흥민은 슛을 차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그들에게는 손흥민이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분석할 두뇌가 없다.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이 없었다면 올 시즌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이 정도의 활약을 보일 수 없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에게 EPL 트로피를 안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연봉 규모는 살라나 덕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전설적인 선수들과 쌓은 놀라운 통계를 남겼다. 손흥민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날 시간이고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더 이상 경기장에서 웃지 않는다.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짜증날 정도로 그의 미소가 그립다. 그는 다시 경기장에서 행복해져야만 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내고 클럽 어시스트 1위에 오른 플레이메이커이다. 문제는 케인에게는 그의 패스를 마무리할 손흥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의 패스를 마무리할 선수가 없다. 엔제는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터치라인에 가뒀으며 득점을 제한했다. 이번 시즌 그가 받은 학대에 의해 자신감도 떨어진 것 같다. 그는 올해 재능을 완전히 낭비했다. 우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바이에른이 여름에 손흥민에게 입찰할지 궁금하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케인처럼 우승하길 바란다. 다음 시즌이 지나면 손흥민은 분명 우리 선수가 아닐 것이기에 레비는 여름 이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그만 보내줘야 한다. 그는 다음 시즌에 33살이 되는데 우리 팀이 정상적인 도전을 할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새 시즌은 남았다. 우린 어린 선수들을 다수 보유했고 그들에게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 우승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떠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매년 텔의 포텐이 터진다고들 하지만 그는 그냥 배설물이다. 제발 이적해라. 텔은 포텐이 터지기 직전이 아니고 배설물도 아니다. 좋은 선수가 되겠지만 그냥 민행급은 아닌 거다. 존슨이 얻어낸 PK를 뺏어서 그의 PL 첫 해트트릭을 저지한 선수. 지금 캡틴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생이 토트넘 선수의 해트트릭 PK를 훔치는 게 가능해? 손흥민과 메디슨이 없었기에 아마 로메로가 캡틴이었다. 로메로 맞다. 존슨이 자신의 첫 해트트릭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면 그건 좀 별로이다. 아니 존슨은 텔에게 그의 해트트릭 찬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보였다. 진짜? 그걸 텔이 무시했다고? 그렇다면 좀 엉망진창이다. 존슨이 해트트릭이라 외치며 손가락 3개를 보였었지만 텔의 괴상한 PK로 이어졌었다. 난 솔직히 그가 놓치길 바랐다. 해트트릭 보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레비가 전화를 했나보다. 우리가 윈헨과 합의해서 절반 가격에 데려올 수 있다면 잠재력 차원에서 괜찮지만 그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6천만 파운드라면 스타팅 자리를 놓고 싸우는 즉시 전력을 데려와야 한다. 현지 팬들과 일부 언론에서 손흥민의 이적이나 거취를 가정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렌 레시포드가 손흥민의 대체자로 이름을 올렸었고 일부 사람들은 임대생인 텔이 그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이적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던 근거는 라커룸에서 누구보다 행복해한 선수의 클럽 만족감이었고 지금은 정반대로 웃음을 잃어버린 손흥민이 토트넘의 애정을 잃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텔의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만약 6천만 파운드 영입이 성사된다면 희대의 딜입니다. 이유는 맨시티가 마르무시를 영입하며 지불한 금액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무시는 이적 직전까지 26경기 20득점 13도움으로 리그를 폭격하고 있었고 그보다 나은 윙어는 1팀 민헨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텔은 민헨의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14경기 무득점 1도움이란 기록과 함께 토트넘으로 임대되었습니다. 텔이 마르무시보다 더 어리긴 하지만 두 명에게 같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은 분명 어색하고 마르무시가 즉시 전력이었다면 텔은 잠재력에 그 돈을 투자한다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약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6천만 파운드의 윙어는 장기적 대체자가 아니라 당장의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종합적인 스탯을 대체할 만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득점 왕급 선수가 19패 팀에 절대 가지 않을 것이며 그 계약이 성사되려면 아마도 PL 역사상 최고액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올 시즌 결과로 좁혀서 본다면 모든 대회 합쳐서 43경기 11득점 12도움 최우수 선수 5회입니다. 비교적 근사치의 통계를 기록한 선수는 아스널의 사카, 뉴캐슬의 머피, 노팅엄의 엘랑가 등이 있고 당연히 그들 모두가 토트넘 입장에서 영입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즉 손흥민은 데뷔 시즌 이후 토트넘에서 가장 저조한 스탯을 기록했지만 그 통계 그대로를 외부에서 찾자면 여전히 거물급 이름들만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발통증으로 명단 제외되고 있지만 여전히 PL 전체 어시스트 6위이고 2위와는 2개 차이입니다. 1위 살라가 18개로 독주하고 있지만 그 아래 순위는 10개 정도로 각축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이 가진 상업적인 측면의 대체자를 찾는 것은 앞으로의 100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사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2025년 선수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9어시스트 선수는 리그 전체에 8명밖에 없고 그 선수들 가운데 피니시도 가능한 공격수는 살라, 머피, 사카, 손흥민 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즌이 손흥민의 PL 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불린다는 것은 그의 평균적인 통계가 얼마나 판타지에 가까웠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부진이란 총평이 남았던 지난 시즌에도 17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이란 이름을 빼고 숫자만 주시하면 그의 주요 지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기 어렵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부분 클럽의 주전 공격수들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즉시 대체자를 영입하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리가 있고 포텐셜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만약 이적을 결정한다면 상대 클럽의 니즈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의 상업적인 가치를 바라고 한국 팬을 통해 드라마틱한 수익이 절실한 클럽,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포함하여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윙어가 필요한 클럽, 스쿼드의 어린 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아 리더가 필요한 클럽, 혹은 피니시나 역습에서 스피드 같은 디테일 등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일부 클럽에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경질되더라도 다음 시즌 행복축구가 갑자기 나타날 확률이 낮은 이유는 팀 스쿼드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리빌딩 단계에 있고 당장 내년에 상위권으로 도약은 힘들어 보이며 2-3년의 팀 성장 시간이 손흥민 입장에선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봐도 무방한 타이밍입니다. Big if, but if they win it, is that going to be enough for him to keep his job? I think he will leave. So do I. Okay. And who takes over? Is it going to be a Scott Parker, or is it random? Or they've just got nothing in mind, or what? I actually think Thomas Frank is a good fit. He's He's functional. good, he's really He's good. organised. He's done a superb job at Brentford. It actually feels disrespectful to Postecoglou to be talking about replacements while he's still in the job, but Mate, he's we're got no dealing problem realities. being disrespectful to us, so don't have any qualms about that whatsoever. What's he on about? 5 million a year? If he was a pal of yours, you'd text him and say, don't get involved in all the fights as often as you do because you don't need to, you know. Stood pitchside Liverpool. Oh my god. I've never seen the most basic stuff going on. All the big clubs are a story. No, it's the same story. It's the same story. But It's it the hasn't been recurring because story. in terms of not winning trophies, but when Conte was there, it wasn't about how they weren't defensive. It's like, why aren't they more adventurous with the good players they've got? Now, here's the thing. No, that's Nuno not. was there, and he had to go because the football wasn't good.
The biggest problem at any football club for any manager is when the fans turn. 매년 우승에 실패하는 토트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처럼 강등이 주제에 오르고 창단 후 최다 패가 이야기되는 것은 적어도 손흥민의 토트넘 생활에서 처음입니다. 팬들조차 당장의 성적보다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 클럽과 캡틴의 목표 지점도 처음으로 달라진 시점입니다. 손흥민에겐 3년 후 팀이 PL 정상을 도전한다는 시나리오는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야망이 없기에 토트넘을 얻고 항상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을 선택한 시기는 리중딱이랑 노래가 들리던 리버풀의 암흑기였고 이적 첫 해에 토트넘은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재계약을 체결한 2021년에는 케인이란 동료가 있었고 그는 해당 시즌 33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발롱도르급이라는 올해의 살라보다 높은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은 나란히 17도움을 올렸고 두 명 모두 올 시즌 살라의 어시스트에 육박합니다. 말 그대로 괴물 두 명이 PL에서 춤추고 있었고 손케의 합작골은 그 시즌에만 14득점이었습니다. 플러스 1년 옵션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2021년 기준으론 토트넘을 최악의 팀 혹은 강등권 팀으로 보긴 무리가 있었고 오히려 우승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클럽에 가까웠습니다. 즉 올해의 성적만 보고 손흥민이 강등권 팀과 재계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총합 승점에서도 토트넘은 빅6가 분명했고 2018년 3위와 2019년의 4위의 성적이 2020년에 6위로 떨어지고 챔스 진출에 실패하자 모든 포럼의 감독 경질 요구가 쏟아졌을 정도로 나름 강팀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재계약은 우승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토트넘에서 우승이란 거대한 미션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의미에서 쉬운 우승보다 큰 야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토트넘은 그때와는 아예 다른 클럽이고 20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오자마자 준우승팀 4년 연속 챔스에 출전한 팀, 합이 맞는 역사적인 듀오를 보유한 팀이 그동안 손흥민이 재계약한 토트넘이었고 리그 15위 팀과 재계약 테이블이 열린 손흥민은 처음입니다. 그의 잔류의지는 본인만 알고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 상상하실 수 있고 배경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은 강등권 팀과는 재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현역을 통틀어도 없습니다. 여름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플랫폼을 통해 그의 의사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부디 어떤 고민과 판단이든 행복 축구와 연결되길 응원합니다.